안녕하세요. 네. 자, 문제의 발단은 지난 9일 국방부 국실장 간담회에서 송 장관이 했던 발언을 기록한 보고서입니다. 거기에 기록된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아까 음성이 나왔던 그 사람은 국방부를 담당하는 백기무부대장 그 네. 민모 대령인데요. 네. 이 사람이 이제 그 국회에서 그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답을 하면서 음. 송영무 장관이 사실은 위수령이나 이 그 이제 계엄령 관련한 이런 내용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네. 했다라고 이제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논란의 책임을 송영무 장관에게 이제 돌린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그러면 그 서류를 그 문건을 말로만 하지 말고 제출할 수 있냐? 라고 물어보니까 또 그 민모 대령이 그건 뭐 저 같은 그 직급에서는 결정할 수 없고 음. 윗선에서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바로 어, 그 말을 받아서 뒤에 있던 이석구 기무사령관이 네. 제출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죠. 음. 그러면서 이제 기무사령부와 국방부 장관 간의 지금 힘겨루기가 시작된 겁니다. 네. 국방부 장관과 기무사령관 간의 힘겨루기. 사실 그동안은 절대 볼 수 없는 일이지 않았습니까? 절대 볼 수가 없었고, 음. 정말 이게 뭐 창군일의 초유의 사태인데, 그렇죠. 어, 그러나 이제 기무사령부의 힘은 사실은 뭐 굉장히 강했습니다. 네네. 어쩌면 그 국방부 장관보다 더 자주 대통령을 만나서 여러 가지 보고를 하는 음.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네네. 그 굉장히 힘이 강했고 우리가 그런 모습을 못 봤을 뿐이지 그러한 어떤 상황은 계속 군내에서 벌어졌을 수도 있어요. 네네. 참고로 이제 기무사령부 같은 경우에 바로 이제 청와대 바로 아래에 음. 지금은 그 다른 박물관으로 배웠던 것 같은데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 삼청동에. 네. 그러다가 그것을 지금 이제 서울 남쪽 과천 지역으로 옮겼죠. 그러니까 어, 그 국정원과 더불어서 국정원은 오히려 남산에 있었고 과거에는 기무사령부는 바로 청와대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뭐 대통령에게 바로바로 매일 직보를 하는 그런 어, 음. 사람이 기무사령부였으니까 네. 대통령을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이 권력이 제일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음. 그래서 뭐 이러한 부분이 지금 보는 것이 굉장히 이례적이긴 하지만 네네. 어쨌든 기무사령부의 권한은 권력은 막강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무사령부의 권력이 너무 지나치게 셌다. 뭐 이런 이야기를 몇 번 했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이번에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송 장관이 해군 출신이기 때문에 기무사령부의 힘이 좀 통하지 않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해군 출신이기 때문에 음. 영이 서지 않는다. 뭐 이거는 저는 조금 문제의 본질을 벗어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송영무 장관이 예를 들어서 이제 고향이라고 본다면 기무사령부가 지금 현재 쥐라고 본다면 네. 너무 몰아붙였다. 음. 그래서 쥐가 오히려 지금 고향을 물어버린 그런 셈이 된 거거든요. 네. 지금 그 기무사령부를 계획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기무사령부에 4천여 명의 장병이 있는데 그것을 계획해서 한 2,500명 정도, 즉 반 정도로 줄이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민모 대령 같은 경우에 43기, 육군 사관학교 43기인데 예. 현역을 한 2년 반 정도 남겨둔 사람이에요. 자기 동기들은 정상적인 보병 자기 동기들은 이미 이번 가을에 군단장 즉 중장 진급에 들어가는 기수입니다. 음. 그런데 아직 이제 대령 이기 때문에 예. 이미 이제 그 장군 진급은 조금 힘들어진 그런 음. 상황이 것이죠. 네네. 거기다가 이제 또 기무사령부를 개혁한다고 하면서 지금 기무사에 장군이 9명이 있는데 한 7명을 줄이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정말 그 진급의 가능성은 사라지는 것이고 음. 어, 그런 상황에서 또 4,200명 정도 있던 기무사 병력을 2,500명으로 줄이면 그 한 2,000명 정도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퇴직을 하든지 음. 아니면은 원래 자기 소속 군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네네. 그러면은 그 해당 민모 대령 같은 사람은 지난 한 30여 년 동안 어, 엄청난 권력을 군 내에서 가지고 있다가 음. 다시 육군으로 돌아가서 뭐 부사단장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그 정말 진짜 일이 많은 어떤 핵심 업무를 해야 된다면 순식간에 권력을 가지고 있다가 권력이 없는 상태에서
보병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음. 상상하기 싫은 상황이죠. 따라서 이제 전역 지원서를 제출한 그렇죠. 것이고 예. 이렇게 같은 나 전역하겠다. 그런데 에, 우리를 이렇게 만든 사람에 대해서는 용서하기 힘들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무사령부 내에 힘이 약해지고 조직이 좀 와해되고 하는 것도 물론 걱정이고 또 본인의 진급 문제도 여기에 걸려 있을 것이다라고 대표님은 보시는 거네요. 진급 음. 문제라기보다는 진급은 이미 사실 힘들어진 상황인데 음. 그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네. 문제들을 감안해서 우리 조직을 이렇게 만드는 것에 너무 대해서 벼랑 끝에 몰렸다. 예, 용납하기 힘들다. 내가 어떤 그 시체말로 총대를 한번 매겠다. 뭐 그런 음. 각오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네. 조직 와해를 내가 한번 막아보겠다라는 그런 게 아닐까. 국방부에서도 물론이고요. 또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이런 내용은 전면 부인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렇죠? 이런 네. 가운데 이런 불필요한 논쟁들이 방금 말씀하셨던 계엄 문건 진상 규명이나 또 나아가서 기무사 개혁이라는 본 취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흐르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고요. 또 네. 문재인 대통령도 중심 잡기에 나섰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이 얘기 좀 정리해 주실까요? 이제 그 누가 거짓말을 하느냐 음. 이런 문제인데 사실은 이제 백 기무부대장의 그 민모 대령의 임무는 장관이 참석하는 모든 회의에 사실 참석합니다. 네. 왜냐하면 장관이 무슨 말을 하는가 기록해서 그것을 기무사령부에 보고를 하고 음. 기무사령부는 그것을 다시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뭐 네네. 이런 임무를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 민 대령의 임무는 장관이 무슨 말을 하는가를 사실은 그것을 받아 적고 음. 그것을 기억하고 하는 것이 임무예요. 네. 그래서 정황상으로 보면 민모 대령의 말이 맞을 가능성이 높다. 음.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또 벌어지고 있는 이 바깥 어떤 환경들, 예. 기무사가 지금 뭐 거의 와해의 지경에 이르고 한 여러 가지를 보면 거짓말을 하고 오히려 각색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음. 어쨌든 그 민모 대령의 임무는 장관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는 게 임무입니다. 네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되고 그거 뭐 보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누가 맞다라고 제가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네네. 다만 기무사령부가 그동안 이번 문건에서 기무사령부가 하지 않아 그 임무가 아닌 임무를 이제 한 것이죠. 계엄령 관련 임무를 네네. 그것을 만약에 이제 합참의 민군 그 계엄 민군작전부의 계엄과에서 만약에 했다면 뭐 이렇게 문제가 크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음. 왜 하필 기무가 했냐? 또 역사 속에 우리는 이제 그 기무의 전신은 보안사령부로 인해서 12.12 사태라든지 그런 어떤 그 어두운 과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따라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받을 소지는 충분했다. 라는 것이고 그러한 부분에 음. 대해서 사실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되는 것은 맞고요. 다만 그런 것들의 결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미리 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저는 봅니다. 음. 국방부가 계엄령 문건 감사에 들어갔다는 소식도 들려오는데 이게 시기가 좀 애매하다라는 비판도 있네요. 어, 이제 바로 그 민모 대령의 PC를 바로 이제 자료를 갖다가 수집을 한다든지 한 그런 걸 이제 네네. 했거든요. 예. 마치 이제 압수수색 하는 것처럼. 네. 바로 이제 그 발언을 한 그날, 바로 이제 사무실에 가서 음. 민모 대령의 PC를 수색을 해버렸죠. 그러나, 어쨌든 이 장관이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는 이런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죠. 군에서, 물론, 과정이 어떻든, 뭐 충분한, 있을 수 있는 조치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 사실 우리 군이 육군 중심이었던 것만은 많은 분들이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인데 전문가이시잖아요, 대표님. 진정한 군 개혁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마무리 말씀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육군의 힘을 빼고 육군을 마치 적폐 세력으로 모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 이제 한미의 동맹 상황에서 병력을 많이 소요되는 육군을 우리 한국군 중심으로 그리고 음. 이제 공군 전력은 첨단 전력이 많이 들어가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은 미군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해군은 또 그것이 복합되어 있으니까 한국군과 미군이 나누어서 그렇게 발전해온 것이 한미동맹의 60년 역사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군에서는 육군이 에, 인원이 압도적으로 많고 인원이 압도적으로 많다 보니까 예. 합동 부대라 하더라도 육군의 그 비율이 훨씬 많으니까 육군이 지휘관을 하고 하는 것은 음. 사실은 뭐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상황을 마치 적폐로 다 몰아가서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 안보를 지켜왔던 그 육군을 마치 아주 나쁜 조직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 다만
그것이 현대전과 지금까지 구조가 맞냐, 맞지 않느냐를 판단을 해서 지금 이제 새로운 어떤 전장 상황은 해군 공군이 조금 더 커져야 할 필요가 있다. 라는 판단에서 해공군의 힘을 키워주는 것이 맞지. 네네. 마치 육군은 정말 악의 축인 것처럼 이런 시각을 바라보고 무조건 육군의 힘을 빼는 것이 능사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음, 계엄령 문건이 발견되면서 이 사태가 시작했고요. 조금은 배가 이상한 곳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지적들도 많이 나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나눠봤습니다. 많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